오늘 말이죠. 지금 녹음실이 굉장히 썰렁합니다. 네. 세작이 어제 그 개표 결과를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밤 11시부터 존나 처먹어가지고 뻗었어요. 밤 11시부터 지금까지 처먹었어, 그럼? 오늘 아침, 그러니까 점심때까지 처먹었답니다. 아, 진짜? 진짜로. 그래가지고 같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하더군요. 그럼 어쨌든 뭐 연락도 안 되고 아직 녹음실에 지금 40분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까이 사는 사람 대타. 예. 급하게 섭외를 몇 명한테 돌렸는데 다 안 된다 그러고. 역시. 유일하게 가까이 살면서 되는 사람이 남태우 씨야. 태우 형. 그래서 태우 형도 지금 한 40분 기다리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한 20분 만에 올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오시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일단 우리 둘이 시작하는 걸로. 예. 누군가 먼저 오는 사람. 세작이 오든 태우 형이 오든 먼저 오는 사람이 오면 같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세작이 먼저 오고 태호 형이 나중에 오면은 네. 태호 형 돌려보내는겨? 아니 뭐 그럴 수는 없고 네 명이 하는 거죠. 네 명이 하는 거고. 오늘 두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방송 되게 시끄럽겠구만. 네, 어쨌든 먼저 우리 둘이 하는데 네. 사회 문제 끝이 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지셨다고. 선거 결과가 뭐 3대1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민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꾸 져서 힘들다. 그러니까 패배주의죠 그게 뭐. 그리고 혹시 진짜 새누리당이 옳은 거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또 정치 허무주의고. 예. 아니, 저 같은 경우엔 특히나 이번 재보선 지역 중에 한 군데 유권자였잖아요. 그리고 난 선거 끝날 때마다 특히 졌을 경우에 멘탈 붕괴가 되게 심하게 오더라고. 일단 짜증이 나. 옆 사람이 누가 건드리면 그냥 죽박 날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멘붕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뭐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또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년차 접어 들어가니까 존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네. 정말 능력이 뭐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네. 또 선거 전에 또 이상한 소리 막 해대고 그걸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성한종 게이트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패했단 말이죠 야당이. 예.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총선도 내년 총선 또 지는 거 아니야? 내후년에 대선도 또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봐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게 여기서 실망하시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제가 늘 자주 써먹는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 왜냐면 예.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이번 선거 이렇게 진 게.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총선 아닙니까? 이건 뭐 4석밖에 안 되는 선거인데 뭐 여기에 뭐 올이나 오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거구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석이 혹은 전국구 의석이 합쳐가지고 과반을 이것 때문에 넘냐 안 넘느냐 이런 거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뭐 지난번에 미니 총선이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지난번 보궐선거처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이건 뭐 야권에서 다 뺏어와도 어차피 가반이에요 새누리당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보궐선거는요 그냥 보수 여당이 늘 이겨왔어요. 한 이명박 정권 때 한두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긴 게.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는 여권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말하는 그 여권은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 결국은 뭐냐? 그냥 진보의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졌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여기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결국은 내년 총선이 문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번 선거가 멘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야권에서 계속 헛발질하고 삽질하고 여권에서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네 군데가 대부분이 다 원래 야당이 가지고 있던 곳이었고 물론 예전에 통진당 쪽에서 가지고 있던 곳이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나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악장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악구 선거구 자체가 굉장히 야권에게는 대악마 같은 그런 곳이고 좀 청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 뭐랄까 빈민층이라든지 나도 거기 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직결돼 있던 곳에 졌기 때문에 난 그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뭐 야권 분열이잖아요. 두 군데는 야권 분열 안 했으면 이겼잖아. 근데 야권 분열 때문에 두 군데 뺏긴 거고, 인천은 뭐 워낙 그 보수 쪽이 강하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가 너무 약했어요. 민주도가 너무 떨어졌어. 근데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건 뭐 이따가 뭐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여권 일부에서도 불안감을 노출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번에 졌으면 대통령이나 당이나 조금 예를 들어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조금 정신 차리고 야권이나 뭐 시민단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이번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마이웨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들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총선에서 불리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좀 불안한데 이거 이겼는데 불안한데라는 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게 뭐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혀 국정 운영을 지금 이겼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잘됐다. 그렇게 조금 위안을 삼읍시다.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졌기 때문에 분명히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수 언론하고 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지금 뭐 당장 졌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서서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흔들기가. 뭐 당장에 안 나온다는 표현도 난 잘못됐다고 보는 게 슬슬 연기 피우던데 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문재인의 지지자들이 뭐 지켜줘야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보궐 네 군데 진 게 문재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당이 리더니까 당연 책임이 있지. 근데 전적으로 이게 문재인 잘못이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임기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문재인 아웃되면 뭐 대안은 있나? 그렇지. 대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에서 가장 높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까지는 문재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뭐 바꾼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야권 후보들이 점점 노쇠화되고 있다? 좀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야권의 리더? 그러니까, 여기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제 카드 쓸 거 다 썼잖아요. 네. 누구 올 사람이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이 체제로,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 가서, 그때 지면 이제 뭐,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은 도저히 안 된다고 이제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 흔들 때, 문재인을 보수 언론이나 이제 야당 내부에서 흔들림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문재인을 정말 소위 말하는 문바들 문재인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위해서 이때 나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줄 때가 있고 지켜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강성 문바들 지켜볼 때와 지켜줄 때를 몰라.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 방송 같은 경우에 엄청 까였지 않습니까? 네. 엄청 까였는데 그거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말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우리 듣고 싶은 말 해달라는 거야. 저는 지난번 방송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가 잘못됐고 지랄 뻗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늘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거 늘 해왔던 거고. 우리 선거 예측은 현실로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근데 현실에서도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고, 야, 새정치라면 무조건 이겨요. 현실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늘 문재인 1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고, 팟빵에서는 새정치라면 늘 1등이지. 그렇게만 보면 어떡하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그렇죠. 네. 현실하게 좀 냉정히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방송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나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 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예, 지금 국민 개새끼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말 해봐 소용 없어요. 뭐 그럼 어떡할 거야? 현실이 그런데. 그럼 국민 개새끼가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년 총선 대선 어차피 이 국민으로 치러요 선거는. 이 언론 환경이 싫어. 그러면 이 언론 환경, 이 국민에서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다고 나와서 벌떼처럼 그렇게 한 건. 그게 과연 문재인한테 도움이 될까, 야당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불구 대천지 원수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통진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의당을 완전 새누리가 더 싫어하거든. 그렇죠.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새누리가 더 싫어해. 반대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안철수 완전 싫어해. 근데 네. 다 어떻게 보면 다 세상을 바꾸고 새누리당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 예. 근데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고. 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저번 방송 올리고 나니까 이번 선거 끝나면 선거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 네. 예측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저번 네. 방송대로. 그러니까 이동형이 제일 좋아할 거다 이거를 그런 얘기 나오고 이제 나온 평론가들은 종편 나온 보수 평론가들보다 더 쓰레기들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왜 인신조도 안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팟빵에서 악플 다는 사람 2명 어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워낙 계속해서 사과를 해가지고 넘어갔고 한 명은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일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갔잖아. 아이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싸워달라고. 그렇게 좀 포용력이 있어야지. 진보는 그런 포용력이 없어. 나랑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 난리를 치고 그럼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분열로 진 거 아니야. 늘 말하지만 야권 분열은 필패다. 어떻게든 다 끌어모아야 된다. 이거 기본 전제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이 이동형의 말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할 때 니네 김한길이나 안철수가 대표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 정의가 승리하고 정의롭지 않은 거는 심판받고 결국에는 특정한 당이 완전히 소수당 찌그러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잖아. 예. 아니, 우리가 그러면 김한길 안철수만 비판하고 문재인 비판 안 했습니까? 제 스스로가 노빠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잘 못하면은 전 문재인 지지 안 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봐 소용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평생 새누리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뭉쳐요. 근데 우리는 요 정도 생각 차이, 비판 차이를 인정 못하고 그 난리를 치면은 새누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홍보위원장 조동원 같은 사람 찾고 있잖아. 네. 저기 우리가 작년 대선에 진 건 홍보를 잘못했었다.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이고 부위원장 자리만 지금 쫙 있는 거지. 그건 개파 갈라면 겠는 거고. 네. 근데 홍보위원장에 정말 뛰어나는 사람이 있어도 안 가? 가겠어? 누가 가요? 나 같아도 안 가. 왜 안 가요? 그렇게 당연히 헐뜯게 돼 있어, 이거는. 자, 이렇게 봅시다. 만일, 그니까 내가 존나 홍보위원장을 쳐. 내가 칩시다. 아니지만. 그래갖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요청이 왔어. 그래, 오케이 했어. 그럼 당장 어떨 것 같아? 이동형 안티팬들이 가서 난리 칠 거 아니야, 저기. 그렇지. 이동형까지 이제. 존나 안 된다.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당내에서, 저 새끼 친노인데? 문재인도 친노될 거 같네. 또 존나 까요. 또 그 프레임을 걸어버리겠지. 그렇죠. 근데 또 친노들은 뭐라 그래? 저 새끼 저번에 문재인 대표 존나 깠는데 첩자 아니야? 또 이렇게 까.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나? 들어가기 전에 개박살납니다. 그렇죠. 데리고 온 이유는 이미 사라졌죠.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쪽 사람인데 너무 홍보 전문가가 있어. 데려와.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능력만 모르는 거야. 그렇죠. 왜 데리고 왔을까? 일단 그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봐서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못하면은 비판하고 그러는 거지. 그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편이라 하면 그 개파 가르기 프레임의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가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문재인 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박원순 다 소중한 자원이야. 근데 나랑 결이 안 맞다고 무조건 거기서 새누리보다 더 욕하면은 뭔 소용이 있냐고. 나중엔 다 힘 합쳐서 새누리를 이겨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으로 각계정투에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정동영이랑 나를 세우고 싸웠는데 정동영 같은 사람도 야권에겐 정말 소중한 인재인데 지금 이 선거 때문에 정동영이 날아갈 수도 있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당장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동영 그 개새끼를 왜 실드 치냐 이러는 거고 또 정동영 지지자들은 문재인 그 맨날 지는 거 왜 당대표가 돼가지고
꺼져 이러고 있잖아. 근데 두 사람, 두 양쪽의 목적은 뭐예요? 새누리 아웃시키는 거 아니야? 정권 교체 아니냐고.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냔 말이죠. 난 근데 이제 슬슬 구분이 안 돼. 이게 뭐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 새누리당 정권을 정권 교체가 목표인지, 아니면 자기 한번 보신하는 게 목표인지, 그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뭐, 특정 인물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슬슬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쭉정이와 미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이 야권 지지자들, 범민주 세력 지지자들로 하여금 되게 피곤하게 만든 선거야.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린 교훈을 얻어야 된다니까. 사촌에 땅을 사면 배 아파. 이거 좀 그만합시다 이제. 어? 이거 우리가 왜 영웅이 없는 사회라 그러는데 누가 하나 턱 튀어오르잖아? 그거 죽여야 돼. 이런 문화가 이제 좀 없어지자고. 아니, 어쩌면은 욕망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욕망에 대해서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총선하고 대선. 네.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이야기는 패배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예. 패배 원인은 간단해요. 뭐 존나게 중요한 것도 없어. 일단 분열. 야권 분열이죠. 야권 분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EJ 방송에서 숱하게 얘기했으면 그동안.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야권 분열했어. 근데 이거는 뭐냐. 통진당 사태 때문에 뜨끔했지. 그렇죠. 문재인 대표하고 예. 새정치연합이 예. 이거 뭐 야권 연대한다 그러면 또 저 새끼들이 또 지랄할까 뜨끔했는데. 니네 종북 수주 맞았네 이 개새끼들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야권 연대 없다 선언했어요. 당 차원에서. 우린 야권 연대 안 한다. 단독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당이 걔들 지랄하는 거 말죠. 늘 하던 거 아니야? 늘 하던 거잖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야권 연대 해가지고 욕하는 국민들 그 사람들은 야권 연대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우리 안 찍어줘. 그렇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런 데서 여론을 신경 써가지고 아이고 뜨거워라 무서워 그렇게 하나?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새누리당이랑 조중동이 말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지랄하면 그래 우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맨날 반칙만 일삼는 니들 최악의 니들 이기기 위해 뭉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야권 분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선거연대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2012년 대선 같은 건 선거연대도 졌잖아. 그렇죠. 그런데 연대 안 하면 봐요. 지금 결과 이렇단 말이지. 근데 물론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더 큰 게 정동영하고 전정배지 뛰쳐나간 일치적 잘못은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거 있지만은 그렇다고 문 대표가 전혀 거기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아울러 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이 박사 말대로 조중동 보고 정치하면 이꼴 나요. 조중동에서 맨날 야권 연대 니네 아이고 야권 연대 이게 뭐 정치냐 어쩌고 저쩌고 차라리 합당해라. 맨날 조중동만 보고 정치하니까 그따위 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걔네 시킨 대로 하면?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 같은 경우에는 전 욕심부리다가 정치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총선에 관악을에 또 다시 나올 겁니까? 그래서 또 지면 어떡하려고 부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자기 안방인 전주에 가나? 전주에 가는 순간 2인제꼴 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당선은 되겠지. 예. 당선 안 될 수도 있어. 전주 사람들이 뭐야 씨바 어려우면 우리한테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에이 근데 설마. 전주에 가면 2인제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동영 정치 인생에서 존나 힘든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를 왜 나가냐고 자기가.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거지. 3등 했잖아 3등. 그치.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이 꼴찌할 거라고. 아니 우리 같은 어리벙벙한 사람도 예측하는데 그걸 몰랐나? 아유 참 답답하네. 그래서 정동영은 굉장히 힘들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 쌓아놨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 사실. 네. 아니 대선 후보였잖아 그리고. 대선 후보 어떤 욕 많이 얻어먹었지만 끝나고 나서 많이 바뀐 모습 보여줬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거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천정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천정배는요. 저는 잘 구슬려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고. 아니 이겼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명분은 있는 거 아니야. 전리품이 없으면 전리품 나눠준다고 해가지고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봐. 이건 뭐 비단 천정배 국한된 게 아니고
야권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거 필요하다. 아니 한 번 간 놈을 왜 쪽팔리게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정치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 이항이 왜 씨발 그 깡패 새끼들 그 가랭이살을 기었는데. 그렇지. 왜 상가집 개노릇을 했는데. 이회창이 왜 졌는데 이회창이 이인재한테 안 가고 자존심 부리느라고 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치다라는 거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부르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정배 의원이 뭐 지금 뭐 얘기를 하지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다음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 뭐 30석 얘기 지금 하고 있더라고. 네, 신당 얘기 쌀쌀 신당 나오더라고요. 얘기, 미친 얘기예요. 지금 전정배 지가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하는 거지. 기고만장했지 뭐. 졌으면 얘기 못하지. 졌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 씨발. 이겼으니까 기고만장한데. 그럼 혹시 천정배 당선자가 주장하는 게 지금 의원이지 바로 저기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거는 전라도 저기 호남 지역하고 광주 지역 분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정배가 지금 기고만장해서 저러고 있는데 정말 지가 당을 만들잖아요. 새정치연합 절대 못 이깁니다. 자기 천정배 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뭐 거기서 더블 스코어로 이겼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근데 천정배니까 거기서 이긴 거지. 천정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천정배 당 간판 달고 어떻게 새정치 제1야당을 이기나. 이번에는 광주 분들이 문재인 대표 하나 회초리 든 거거든. 그걸 생각 못하고 무슨 뭐 자기가 나가 30석을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오바다. 이건 자기도 알아. 시간 지나면 알게 돼. 그러니까 천정배는 그냥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당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천정배를 그러면 광주가 왜 천정배를 선택했나 생각해 봐야겠지. 일단 좀 삐진 게 있어요. 광주 분들이. 자, 윤장현 공천했죠. 권은희 공천했지. 또 서가번 공천했죠. 또 이번에 조영택 공천했는데 조영택은 옆 지역구에 해가지고 공천시켰다가 낙천하니까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번 들어온 거거든.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뭐 무조건 내리꽂으면 다 해줘야 돼?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서가번도 그래서 진 거 아니야. 네. 그래 이런 게 있었다. 무조건 공천만 하면 된다는 아니장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천정배라는 야권의 자산. 천정배라는 인물. 광주 호남, 광주 전남. 김대중 이후에 누가 있어요? 거문급 정치인이. 없잖아. 네. 뭐 씨발 하나갑이고 뭐고 다 절로 넘어가 버렸고 유일하게 천정배만 남았어. 야, 하나갑은 지금 뭐야? 지금 이제 과일값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천정배만 아웃되면 이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 천정배가 여기서 지면은 정동영처럼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는 압도표를 몰아줬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야, 이번엔 그러면 사람 봤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새정치연합 좀 품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당 간판 새정치연합 아닌 지역 간판 달고 막 붙어갖고 호남 민심들이 옮기는 그런 민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는 정치 인식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노무현을 밀어줬던 지역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천정배 굉장히 최고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근데 잠깐 이 작가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이 작가가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곳의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지만 세민연에 회초리를 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다면은 이들이 정치의식이 높다는 것과 회초리를 들었다는 게 야권이 결국에는 새누리당을 이기고 야권이 새누리당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벌을 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여권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은 그런 건데 일단은 호남을 홀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도부가 호남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야권이 너무 무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인식이 높다는 거는 사실 뭐 관악을도 제가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정동영이 아니고 야권 지지자들은 정태 쪽으로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 개소리라 그랬지만 결국 그렇게 됐잖아.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시사평론가 남태호 씨께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불렀어요? 저 대타로 나오시라고 불렀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예. 아니, 얘 내용은 그냥 뭐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 뭐 대답만 하면 돼. 네. 지금 지금 세작이 술이 완전 또라이 돼가지고 뭐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횡설수설이에요. 원래 횡설수설하지 않나? 그렇죠. 원래 뭐 별 논리상 없잖아. 오늘 더 횡설수설하네.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보통 이 시즌 중에 걔도 안 부른다는데, 왜 시즌 중에 부르고 있어? 지금 8대3으로 이기고 있는데, 지금.
바쁜 상황인데. 그리고 이기고 있어요? 이거 있지. 아이, 우리 4연패 하고 나서 이제 2연승 하고 있고. 소개하겠습니다. 예. EJ의 섀도우 스트라이커. 팟캐스트계의 퀵 서비스맨으로 전락한. 씨발, 부르면 오나, 내가 그냥. 느꼈다가 졸라 모르게. 뭘 전략이야. 형 원래 바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쩔 데가 없는데 원래. 네, 진짜. 지금 스타일 다 꼬기네. 그리고 와보니까 또, 내가 나름, 세작 대타라고 왔는데, 네. 세작이 멀쩡히 살아있네. 아니 그 빨리 왔네. 살아있는 놈을 유고했다고 내가 또. 아니, 봤는데. 이 새끼 거의 좀비예요 지금. 아니, 좀비야? 아니, 대답을 하더라고. 서울 북쪽 꼭대기에서 온 새끼하고 바로 앞에 당산에서 어떻게 당산에서 더 늦어요. 아니, 이게 차가 막히잖아. 차가 막히고. 홍대 앞에서 바로 또 버스가 코너도 오는데 20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까 내 문자 보낸 것도 문자가 20분 만에 가더라고. 이거 이거 페이크야, 진짜. 알겠습니다. 내 문자가 가끔 잘 안 가거든. 이게 한참 뒤에 가거든. 자, 우리가 지금 선거 팩트, 패배의 팩트.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데, 예. 자, 첫 번째 야권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누구누구에 대해, 골고루 다. 아니, 그러니까 야권 분열로 패배했다. 전체적으로. 야권 그거 그리고 맞죠? 내년 총선이나 내년 대선에서는 분열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 필패다. 그렇지.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필패라고 생각하지.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뭐, 당연한 거지, 뭐. 1대1로 붙으면 유리한 거고, 1대2로 붙으면 불리한 거고, 뭐, 다 하는 그럼 거고. 그런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 할 수는 있는 얘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강론으로 다 들어가서 어디는 뭐, 관악은 어떻고, 뭐, 광주는 어떻고, 이런 아니, 얘기. 뭐 관악하고 광주하고 얘기하면 되죠. 뭐. 두 개만 얘기하면 된다. 두 개 어차피 안 되는 판이었고. 네. 관악하고 광주. 그 두 개 핵심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사실 뭐, 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까야 되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참 애매한데. 한 세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관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정치 생명 거의 끝나지 않았겠어요? 네네. 정동현 씨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마케팅 차원이다. 나온다, 만다 해서 국민 모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이거 알리려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런 안 나올 것이다. 그런 분석이 많았거든. 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평론은 역술이다. 맞춰야 된다. 틀린 게 중요한 게, 맞추지 않으면 어떠한 분석도 필요 없다. 얘기했거든. 저렇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선거에서 보면 계속 나올까 말까 얘기하면 결국 나오는 거거든. 나온다고 그래, 내가 나왔죠. 맞췄어. 그건 맞췄어, 내가. 맞췄어. 그리고 요 사람이 3등 할 거라는 것도 맞췄는데, 한 25% 하지 않을까 했는데 20% 정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내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통상적인 정치인의 마지막 수순, 마지막 고향에 가서 빌잖아, 업소하면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를, 전주가 나온 인물 아닙니까? 막 얘기할 거란 말이야. 내년 총선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얘기 했는데요. 그 얘기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인제 된다 그랬어. 그게 잘 되면 이인재가 되는 거지. 잘 돼야 이인재가 돼. 실패하면 이인재가 계속 꼴찌 달고 있잖아. 잘 돼야 이인재가 되는 거고. 잘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아마, 과연 이제 그걸 보면 정말 광주가 좀 다르겠지만 전주 쪽에 이제 전북의 정말 민도나 민심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냥 또 뽑아주고 이러면 뭐 그런 거지. 김종필이 가가지고 뭐 서산에 가서 계속 당선되는 구선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런 면에서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상습 출마 증후군 뭐 이런 데 걸리면 내내 또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동영 씨는 자기가 정치 생명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결국은 이제 뭐 이도저도 안 된 시루를 지긴. 이게 말이죠. 지금 뭐 그런 남태우 평론가께서 네. 간다 안 간다 그러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네, 나는 뭐 그렇게 봤어요. 통상적 관례상. 이게 이제 그런데 주위에서 하도 야 나가지 마 이런 사람 거의 없어. 뻔뻔하지. 뻔뿌질 때문에 항상 그런데 항상 이 뻔뿌질에 넘어가거든. 그렇지. 이 뻔뿌질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가장 넘어간 줄 알아요? 글쎄. 최측근? 임종인? 점쟁이야. 점쟁이. 점쟁이가 확 나와요. 그럼 우리 이재에서 항상 정치인과 이런 분석 많이 했잖아. 제가요, 정동영 씨 모르겠어. 정동영 씨 모르겠는데, 이번 출마해서, 좋아. 이건 너무 좁혀지니까. 이번 출마한 사람 중에 점쟁이한테 간 사람이 있어요. 갔겠지. 그래서 그래갖고, 오!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 진짜로. 나 이번에 나가는 거를 좀 봐주세요. 있다니까. 있겠지. 거기에 휙 넘어간 거야. 진짜? 있어. 그분의 결과는.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를 못하지. 그분이야? 그분이에요. 그분이구나. 내가 또, 아시겠죠? 감이 옵니다. 말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정동영 씨가 내가 볼 때는 정치적 판단력이 이미 나갔어. 근데 이제 판단력이 나갔는데 선거에 나간 거지. 쉽게 말해 정신이 나간 거지. 그래서 엔딩이 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동영의 정치생이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보고. 거기 끝났다가 보고. 광주. 광주를 보면, 광주 내가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일부의 비난도 받았어요, 내 친구들한테. 문재인 대표한테 줄 섰느냐.
많이 좀 비난해가지고 제가 비판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도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고 옆에 우리 이 박사 예. 제도 교육 충실히 수행했지? 예. 그렇지. 여기 충실 안 했네. 좋다. 이쪽 보고 얘기해야 근데 제도 교육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줄 서는 거 싫어해. 그래서 본능적으로 싫어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번에 찍었던 사람에 대한 일말의 애정 차원이다. 물론 잘못된 건 많지. 그런 차원이고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천정배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천정배를 믿을 것이냐. 천과 정이 배신한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보면은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 그랬잖아. 이 양반이. 그럼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부동의 지지율 대선 1위 더블 스코어로 김무성을 이기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당을 디스하고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정권 교체야, 누구를 위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건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호남 정신 많이 얘기했는데, 호남이 홀대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그건 우리, 이 작가 얘기했고, 그래서 공감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교동계를 많이 홀대했지. 근데 호남을 과연 홀대했느냐. 그리고 호남의 정신이라는 게, 보편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나 인권, 뭐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 호남을 좋아하고 광주를 좋아하는 거지, 그냥, 동교동계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린 뭐 홀대 받았다. 우리 뭐 지역을 뭐 해준 게 뭐 있냐. 지역 홀대도 안 했다. 이런 식의 땡깡 부리는 지역주의. 그렇다면 대구가 또 뭐 몇십 년간 정권 잡았지만 계속 개인소득 꼴찌잖아. 16개 시도 중 꼴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호남 이기주의,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자기가 나가는 것이 과연 정권 교체 미랄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지원이 형 욕먹는 거 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지금 뭐 한쪽에서는 동교동계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영태 후보가 졌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교동계 지원은 노가위원 같은 수뇌부만 했지. 그 외에는 안 했잖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 그 대표적인 얘가 김희철이잖아. 아유, 김희철이 뭐 동교동계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김희철은 그러네. 네. 자기가 아예 안 움직인 거야? 자기가 내년 또 나오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동영한테 붙었던 시의원들, 구의원들 딱 김희철 계잖아. 예. 아유. 네, 얘기했잖아. 좆됐다고 다들. 그 사람들 1년 보고 간 거야? 그럼 김희철 자기도 나가야지. 자기는 빵구다 있고 눌러 앉아 있고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게 뭐냐? 아무리 새정치연합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나가야 다음에 내년 총선에 내가 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정동영 여기서 돼야 내가 총선에 나갈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뭐야? 새정치연합 당원이야 뭐야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자기 당 당원이지. 내가 당선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권 문제는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인이 저는 공천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네 군데 새정치연합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네 군데 후보 낸 것 중에 소위 말해서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네. 새누리당은 인지도 있는 사람 많이 갔잖아. 혹은 그렇지. 거기 선거에서 전직 국회의원도 있었고 몇 번 나가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궐선거가 전국 선거가 아니고 지역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선거는 바람이 잘 없어요. 그럼 거의 인지도 싸움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거 투표를 하느냐, 인물론, 자질론, 뭐 공약의 참신성, 실천 가능성 이런 거 안 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언제 한 봤는데? 혹은 몇 번 떨어졌으니까 불쌍하다. 그렇죠? 이런 거. 혹은 내가 뽑아줄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뽑아주면 당선될 사람. 당선 그렇지. 가능성. 될 사람. 될 사람 뽑아준다고. 그런데 지금 공천을 4명 다 전혀 인지도 없는 사람을 했다. 이건 좀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몇 가지 원인 중에 아까 우리가 이제 역순으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야권 분열이라는 큰 프레임에서 분리했고 그 다음에 인물에 있어서도 우리 이 작가 얘기하셨듯이 일단 인지도였으나 뭐 인물의 됨됨이나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세부까지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인물의 중량감이나 이런 것에서 과연 이게 될까? 네. 이게 대한 부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또 한 가지 새정년이 보여주고 있는 정체성 부재. 이거 밀어주면 박근혜 정권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이거 밀어주면 뭐 될까? 도친 개친 아니야?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한 3가지 정도 원인이 기본적으로 지금 패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 요인이 아니겠냐. 그 점에서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4군데를 다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4군데 다 경선해서 이게 다 지역위원장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지역위원장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지. 유리하지. 전략공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문제는 전략공천인데 예를 들면 성남 같으면 은수미 후보 나왔으면은 훨씬 더 많은 표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경선에서 저버렸으니까 뭐 좋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EJ에서
이 선거 전 들어가기 전에 경선이 다 오른 게 아니다. 예, 전략공천 얘기했었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개처럼 까였잖아. 예. 존나 요거도 먹었는데 전략공천이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과 경선은 옳고 전략공천이 나쁜 거다. 아니, 이게 흑백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닭 잡을 때 쓸 칼과 소 잡을 때 쓸 칼이 틀린데 그럼요. 예를 들어 미니 보궐선거지만 사실은 총선의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상당히 있잖아요. 상징적인 다 보고 있다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학교 때 얘기해도 모의고사 계속 잘 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본고사 예를 들면 뭐 학력고사나 뭐 수능인가? 수능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 수능 때 똥 마렵고 뭐 다 밀렸으면 좋다는 거지 뭘. 내가 그랬거든. 자기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또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잖아.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또 이게 지금 사실 경선을 하면요 지도부가 그렇게 거의 책임을 잘 안 져. 왜? 야 경선에서 줄게 가고 없지 뭐. 지들이 졌는데 내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전략공천하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론도 많았지. 그래서 전략공천 안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저는 다음 총선 대선을 대비해서 전략공천 해야 된다. 근데 그치. 전략공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물급을 넣는 거, 또 신진급을 넣는 거, 새 인물, 젊은 필수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번에 왜 저 손학규가 강재섭이랑 붙었을 때, 네. 그때 정말 거물급 전략공천 한 거 아니야. 네. 뭐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그런데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전략공천이 필요하고. 그렇지. 또 지방에는 또 거물급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수도권, 특히 서울은 신진 인물을 하는 것도, 신진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야. 젊은 피를 수리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2000년 총선 때 DJ가 그때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386을 대거 전략공천했습니다. 심하게 수혈했지. 그때 들어온 사람이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허인혜, 김윤태, 그렇지. 송영길, 무지하게 김민석. 들어갔지. 무지하게 들어갔지. 이 사람들이 전부요. 임종석 35, 제일 나이 많은 우상호 39이었어. 나 35, 36, 37, 38, 39. 386 세대. 이 사람들을 전략공천했다니까 대중이 형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임종석, 김민석, 송영길이 당선됐어요. 임종석은 민정당 원내총무였던 사선의 이세기를 꺾었어. 오. 그리고 김민석은 더블 스코어로 압도적 승리했고 송영길은 안상수를 이겼어요. 그렇지. 지금 인천에서 안상수가 그때 안상수야. 인천에서 이겼지. 그렇죠. 이렇게 이겼고 이인영은 사선 김기배에게 2.5% 차로 졌습니다. 아주 아깝게 졌어요. 아깝게 졌지. 그리고 허인에는 11표 차로 졌어. 김윤태도 1,800표 차로 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깝게 졌냐? 당시 이회창도 이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이라 그래갖고 김윤환보다 싹 내보냈거든. 네. 만약에 이회창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젊은 피가 다 이겼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마 2인자 특집에선가 했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전략공천이 젊은 피 수련해서 전략공천하고 거물급 전략공천이 동시에 할 수 있다니까? 이거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일종의 이제 흔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 뭐 중진 차출론. 그렇죠. 아니면 뭐 젊은 피 수혈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지금 얘기할 부분이 또 있는 게 그때 그렇게 젊은 피를 수혈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고 또 DJ가 노회한 이미지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긍정성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지. 못했죠. 한때 했지만 지금 이제 50대 됐는데 뭐 조로하셔가지고 지금 일찍이 거의 다 다이 되시고 뭐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이 작가보다 미미하고. 다들 꼰대가 돼버렸죠. 그렇지. 조기 꼰대가 됐지. 조기 꼰대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젊은 피 수혈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들 좀 반감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은수미 같은 사람은 상당히 그렇죠. 좋지. 누구나 좋아하는데. 2000년 지나지 15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젊은 피를 수혈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말고 이제 비례대표에서 방금 은수미, 진선미, 김강진 그렇지. 이렇게 비례대표만 했지 이 지역구 전체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없다니까. 필요하다 이제는 좀 젊은 피를 바꿔야 된다. 왜냐면 비례대표를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못해. 그게 뭐 젊은 피 수혈이 되나? 안 되지. 그렇지. 헌혈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지역구는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가 욕심이 있나 다음 총선. 조카 그거 나는 선언을 했습니다. 안동에서 갈 거라고. 그렇지. 그런,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높이는 그런 전략. 야, 안동이랑 무조건 치잖아! 안동에서 많이 이겼다. 게임 끝나!
없다는 거야. 그럼 바로 대선 후보야. 너도 2% 나와,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나는 20%는 자신 있다. 진짜? 일단 아이고. 안동 지역 특성을 내가 좀 아는데 그쪽을 보면은 그래도 문중이 있기 때문에 문중이 있고 집안에 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새끼 편의자고. 이 새끼 문중도 좋은 문중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게 20% 자신 있다니까? 이게 말이 관악이지 학교 출신만 관악이지 변희재처럼 578표 이런 따위가 아니야. 그래, 이 작가는 문중표가 있기 때문에 안동에 기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세력도 좀 있고 조직표가 조직표가 있기 되죠. 때문에 여기는 최소 5,000표에서 10,000표까지도 20%는 나올 수 가능해. 있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 내가 받아. 그럼 해볼만 하다.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자, 그냥. 딱! 나한테 들어오면 되잖아. 딱 그것만 쓰는 거야. 더 많이 쓰지 말고. 뭐 치고 어차피 질 거. 그러니까. 이 새끼 할 것 고춧 같은데. 가루다 이빨 뿌리고. 그렇지. 고춧 야권 경각 좀 가져라. 그때 그러다가 그게 잘못되면 정부가 걔랑 또 이슈는 될 거 아니야. 그러다 100만 번에 한 번의 확률로, 로또 맞을 800만 번에 한 번의 확률로 이겼다. 그럼 씨가 바로 대권주자야. 끝나는 거지 뭐. 바로 문재인이지 뭐. 문재인 초선 아닌가. TK에서 한 번이라도 있어? 야, 없어. 없잖아. 최초야, 없지. 최초, 씨발. 없지. 옛날에 야, 사람들 박수 친다. 유선 의원이 한 번 했지. 또 나가겠습니다, 제가. 씨발. 그리고 지금 계속 은수미 의원 얘기 나오는데, 난 은수미 의원 참 안타까운 게, 안타깝죠. 은수미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도와줬던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그 같아요. 전날까지 했어요. 그 전날까지 제가 그 동네 가 있었는데 그 2번 출구 앞에서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운동. 야. 그래서, 훌륭한 자세네. 좀 첫 번째 우리가 패배 원인을, 야권 분열로 받고, 내년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단결해야 된다. 이거는 새정치연합 내부뿐만이 아니고, 정의당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런 야권, 소위 말하는 빅텐트 정도는 아니어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어쨌든 한쪽으로 모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남태우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민연도 그거 아니야? 라는 인식 때문에라도 더더욱 야권이 단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선거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권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참에 다 박살내자. 그리고 아예 전국정당으로 하나 나가자는 의견도 있어요. 쇄신? 근데 개혁? 쇄신?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저도 한때 짜증났을 땐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도 이상은 그거고. 근데 문제는 1년밖에 안 남았어,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물리적 시간도 없고. 열린우리당 실패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싫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싫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종갓집이니까 이 종갓집 없애고 갑자기 국민 모임도 그렇고 다 이게 그런 생각 많다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국은 거지. 1대1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국민들이 안 필요하게 이 박사 말처럼 안 필요하게 1대1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머리 안 쓰게 이거는 근데 아까 이제 공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총선에 어떻게 하냐 희망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이 배수진 칠 필요가 있다. 뭐냐 전략 공천 한다고 그러면 당장 당내에서 난리 날 거야. 난리 나겠지. 저런 분명히 난리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어떤 후보를 꽂아도 저 문재인이랑 친하고 친노 아니어도 친노라고 몰아붙여. 그렇지. 그렇지. 근데 경선하면 편하잖아. 경선하면 욕 안 하지, 그지?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근데 지금 천정배도 왜 관악을에 친노를 꼽아가지고 경선인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경선인데. 그러니까, 전략 공천하면 벼시 꿀 거야. 당연해. 그럼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배수진을 쳐냐? 이기면 다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사람을 공천을 해놓고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공천을 하고 총선에 지면 정기 은퇴하겠다. 그 정도 얘기 안 하면 전략 공천하는 중간에 다 당이 박살납니다. 진짜 그렇지. 배세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완벽한 해가지고 쇼당을 던져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기면 되잖아. 그렇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 총선 지고 대선 이긴다? 그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총선도 그러니까 행정 권력도 갖고 와야 되고 의회 권력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배수진 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던져놓고 정말 진짜 선거 전문가들 그때는 개파 가리지 말고 친노든 비노든 안철수든 김한길 걔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선수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맡기든가 정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 한번 만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는 거야. 개파 따지지 말고 진짜로. 아니 부러워만 하지 말고 좀 만들지 이제. 그러니까 새정치합도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여의도 연구소를 못 따라가는 거지. 그건 못 따라가지. 정보랑 이런 거 동의나 그렇지. 이런 많이 거 못 따라가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이 예를 들어 친노를 전략 공천했다. 그럼 당연히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욕도 먹고. 그러니까 욕도 먹고. 그렇지. 또 혹은 내 사람 아니어도 내가 제 공신에다 나중에 내 칼 꽂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이기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전쟁 대신하는 거잖아. 전쟁 그러니까 대신하니까. 우리는 너무 착해. 요금 기본적으로 얻어먹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얻어먹고 세련되게 얻어먹고 이걸 연구해야지. 요거 안 얻어먹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배수진을 쳤는데 나 정계 은퇴하겠다 치면 배수진을 쳤는데 지라는 새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밑에 사람들 쓱 동원해가지고 다음 공천에 불이익 주겠다. 그렇지. 그런 협박이라도 해라고. 그러니까. 그런 독한 마음 없으면 절대 저 새끼 새누리당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세민연이 몇 가지 문제 있고 문재인 대표 체제의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한 가지 이런 게 내 안팎으로 보면 안쪽에서는 계속 흔들기 들어오잖아. 흔들기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또 개파 달래기 뭐 개파 안배 뭐 이런 거 하고 바깥으로는 또 물타기 들어오잖아. 안쪽에 흔들기 들어오고 물타기 들어오니까 물타기 또 피하려다가 수세적으로 아니 그게 뭐 우리가 사면 우리 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MB 넘어갈 때 이렇게 한 거라 우리가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면권은 대통령이 독자적인 권한인데 우리가 했다 그럼 너희도 사면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쇼단을 건다든가 이런 걸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흔들기 들어오니까 또 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가서 절점하고 우클릭 한단 말이야. 우클릭가 별로 효과 본 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면에 개파 달래기나 흔들기 개파 달래기나 우클릭 하지 말고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작가 자주 했던 거지만 나는 한 3김한테도 배울 게 있다. 네. 일단 그 김영삼식 그 떼꼬장 딱 판을 보고 이거다 바로 들어 누워 이런 미믹하고 이거야 일단 그걸 돌파하면 되잖아. 나 김영삼이야. 그렇지. 누가 봐도 김영삼이 든 게 많겠어. 문재인이 든 게 많겠어. 너무 신사가 든 게 많은 거야. 그게 한 가지 안 된 거. 그 다음에 그 대중형. DJ의 그 꼬롬하면 산수 앞으로 바라보는 그 수. 딱 응답 필요할 때 딱 창당하고 딱 해가 쓸어 먹고 또 하고 또 DJP도 하고 이런 거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나한테 뭘 바래. 잘하네. 그 다음에 김종필의 그 뭐야 아주 그 노회함. 서산의 해를 벌겋게 물들이면서 내가 엔딩 치고 싶다 하면서 아직도 엔딩 안 치고 있잖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삼김보다 못한 이런 마인드를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무현의 그 갖고 있었던 무모한 순결적 무모함. 딱 맞다. 그럼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건데. 정면 돌파. 그게 없고 자꾸 고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술을 보고 죽도 막 또 안팎으로 기대기 맞고 안 되고 밑에서는 반란 일으키고 바깥에서 물타기 들어오고 개판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게. 어차피 무소의 뿔처럼 뿔 따고 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든지 아니면 남이야 뭐라든 제 갈 길을 가든지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선거 이길 수 있는 연합 공천을 하든가 왜 너희들끼리 야합해 갖고 이긴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욕할 때 어쩌라고 씨발. 뭐 어쩌라고 누구는 같은 텐트에 있고 우리는 저 텐트촌에 여러 텐트가 있을 뿐이다. 아니 뭐래도 욕먹는데 뭐 왜 남의 당 이야기를 니들이 해? 어차피 그렇지. 니들이나 잘해라. 아니 어차피 경선에도 욕 먹고 공천에도 욕 그러니까. 먹고 뭐래도 욕 먹는데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우리 그렇게 안 하냐, 이거야. 세월호에서 봤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 배 가라앉고 그렇죠. 물 쏟아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그럼 진짜 희생밖에 안 당하니까 가만히 있지 말아야지. 그렇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방금 저 남편 평론에서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YS가 단식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전두환 밑에서 그 엄혹한 생활에. 엄혹한 시국에. 그 다음에 이제 신당 만드는 거 봐. 이거 뭐. 그냥 뭐 습자지 하나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창당이잖아. 신민당 할 때. 뭐가 있어, 내가. 돌풍 이렇게 뭐가 할수 있어. 정강정책 있어. 내가 책임질게. 정강정책 김영삼 끝이잖아. 아무도 없잖아. 뭐 있어, 내가. 그런 거 필요하고. 또 야, 너무 똑똑해, 우리는. 대중형이 저 정계 복귀하기 전에 홍수정 씨가 민주당에서 그렇지. 홍수정 씨 줬는데 그때 지방선거였어요. 예. 그 지방선거 이기고 이제 그걸 발판으로 복귀를 한 거지. 홍수를 어떻게 줬냐면 서울시장의 조순, 경기도지사 이종찬 이 카드 내밀었거든. 이 카드 무조건 이긴다. 근데 당시 저 민주당 대표가 이기택이었어. 이기택이가 자기 사람 심으려고 조기에 장경호를 넣었거든. 그래가지고 씨발 이인재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왜 DJ 형이 조수는 정치 신진이었어요. 그렇지.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냥 뭐, 관악이 산신령이었잖아. 수영이랑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왜 넣고, 이종찬이 구태 정치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민정당 출신이니까. 그렇지. 왜 이 사람을 신진 정치인이라는 이인재한테 밀어였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아는 거야. 이게 전략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있던지 깡이 있던지. 그럼, 이것도 필요하고. 쑥깡이네, 또 수수깡이네. 방금,
무현정에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나 못하면 못 받아내겠다. 이런 거 필요하다는 그렇지. 얘기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지. 좀 그걸 더 필요가 못하니까.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큰일 났어. 어차피 정치에 사람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수가 있던지 깡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 그렇지. 뭐라도 해야지.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전략 공천 이제 공천의 문제, 야권 분열. 야권 분열.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젠다 설정이에요. 네, 아젠다. 구호. 네. 요거는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소위 말 아젠다죠. 선거 명제. 구호의 실패라고 좀 봅니다. 자, 이번 선거 새누리당이 어떤 구호를 처음에 들고 나왔습니까? 세준마. 아니죠. 맨 처음에 종북 심판 들고 나왔어요. 아, 맞네. 종북 심판 들고 나왔다가 여론이 안 좋아. 바로 야. 뺐지. 바로 빼고 세준만 들고 나온 거야. 네. 통했지? 그런데 야당 봅시다. 반대로 했지. 야당은 새정치연합은 그 서민지갑론 들고 나왔어. 좀 먹혔어 근데. 괜찮네. 괜찮았어. 네. 괜찮았는데 성완종 파문 터지니까 그거 쓱 집어넣고 정권 심판론 들고 나왔어요. 님이 정권 심판론 한두 번 하나? 정권 심판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건 늘 해야 되는 일이야. 늘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 이게 제일 먼저 올라가면 안 돼요.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그렇지. 교과서 중심으로 성실하게 공부하자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건 전략이 아니야. 쭉 가는 거 전략이 아니지. 네. 근데 이걸 제일 앞에 놓으면 어떡하냐고. 정권 심판론 갖고 한 번이라도 이긴 적 있어? 그렇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나쁘다. 이거는 수박은 빨갛다고 똑같은 거거든. 하나 많은 얘기야.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지, 하겠다가 그렇지. 아젠다지. 그렇지. 정권을 바꾸겠다가 아젠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요. 또 야당 뭐 니들이 심판 대상 아니야? 그렇지. 저 새끼들 또 맞지. 발목 잡기 안 해? 그렇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정권 심판 언제 하느냐? 정권 잡고 하는 거예요. 그치. 정권 잡고 해, 정권 심판은. 바로 당선자 신분을 불러야지. 그래. 당선자 신분을 다 소환해. MB하고, 뭐, 박근혜하고. 왜 그걸 선거전에 정권 심판으로 떠들어? 거기 정권 잡고 너무 착하게 해가지고 되치기 당하니까 되치기 지금 7년째, 8년째 되치기 당하고 있잖아. 그럼요. 지금 죽고 지금 계속 해가지고 딱 자신 잡고 뭐. 나서 씨발 조중동부터 세무조사 하고. 그렇지. 줘야 되는데. TV조선 이런 거 왜 다, 다 봐줬잖아. 자, 돌아가면서 1년마다 한 번씩 심사하잖아. 심사하잖아. 다 아웃시켜버려, 니들이. 그렇지. 그렇지. 왜 못하라고? 걔네가 팟캐스트 하게 해야지. 할수 있는데 왜 못해? 그러니까. 이 박사 독한데? OBS 그래서 날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경인방송. 그렇지, OBS 나갔죠. ITV인가, 씨발.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 잡고 정권 심판하시고, 정권 심판론은 좀 제발, 맨 앞에 내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별되는 게. 먹힐 수 있는 걸 해라. 그렇죠. 새누리당은 세준만 하면서 지역 정치인, 그 지역에 맞는 거. 지역 일꾼론 뭐 이런 거. 그걸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상투적인데도 미니 선거에서는 잘 먹히는 거거든. 왜냐면 원래. 이거 중앙선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먹히는 거거든. 우리 지역에서 맨날 보이던 놈, 횡단보도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있던 놈, 그 말 뽑고 싶거든. 그렇죠. 아니, 동네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죠. 그렇지. 그리고 뭘 하겠다. 우리 지역에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뭐다. 이런 걸 얘기하고 하니까.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걸 언급하는 그 순간과, 그렇지. 갑자기 여기서 뭐 나타나가지고. 정권 심판 얘기하는 거랑, 그 극간이 엄청 벌어져요, 그렇지. 이게.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해야 될 얘기를 저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하니까. 소용없어요. 맞아요. 성남은 성남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다 다른데, 광주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야당 좀 해달라 막 이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도 계속 정권심판만 얘기하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작 얘기 잘했는데 다음 총선하고 다음 대선은 새누리당의 당이 잘하는 걸 뺏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욕망 자극. 원래 욕망이 제일 중요해. 그렇죠. 지금 보수는 욕망 자극하고 또 안보 두 가지로 지금까지 버틴 거거든요. 그걸로 버틴 거지. 근데 안보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돼. 보수권에서 잘 돌아서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욕망을 뺏어올 수 있어. 자 이번에 봐요. 이번에 안상수가 진짜 뭔 플래카드 걸었어. 내 뽑아주면 뭐 지역이 발전하고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이거잖아. 네. 그런 거 뺏어오자고. 이번 또 자기 때문에 인천이 그 꼬라지 났고 송도가 그 폐허가 됐는데, 유령도시가 됐는데, 진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러잖아. 근데 또 뽑아주잖아. 야, 그 오신환이는 뭐라 했어? 오신환이는 뭐 관악에 오래된 아파트 그거 뭐 재개발해주겠다. 그거 잘한 거라니까, 진짜.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사법시험 존치 얘기. 사법시험은 새누리당 아니, 했어요. 그거 똑같이 했는데, 그걸 전면에 내세운 거는 새누리당 쪽이 훨씬 두드러지게 했지.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노회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데 동작구를 강남으로 만들겠다. 그렇지. 예. 이런 거. 이거 보수 건데 우리가 이제는 뺏어오자 이거를. 그렇지,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그렇지. 나는 세민년 전체, 야권 전체에게 제안하는 게, 어르신을 편안하게, 자식을 살 수 있게, 손주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짰으면 이 좋겠어요. 박사 괜찮은데? 이거 좀 갖다 쓰십시오. 3대 이거 진짜 제안, 이게 왜냐하면은,
자식이나 손주는 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난 맡길 거라고 봐요. 우리 보통 제발 야권 뽑으라고 얘기할 때 그거잖아요. 야권 안 뽑으면 우리 죽어요. 그거 먹히잖아 조금씩.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난. 이 박사면서 괜찮다. 국태민안이나 뭐 태평천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까지 뻥을 치는 건 좀 세더라도 뭐라도 해서. 아니, 뻥을 쳐도 그만하지 뭐. 일단 쳐봐야지. 사실은 어차피 정치를 왜 하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활적인 경제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나 등등을 올려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누구를 뽑겠다는 건데 그걸 자극을 안 해주고 그 얘기는 안 하고 쟤들이 나빠요. 그 얘기만 자꾸 하니까 답답한 거지. 사실은 뭐 정권 심판론은 우리가 반찬으로 치면 김치 같은 거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메뉴인데 특별 스페셜한 메뉴를 안 들고 나와서 자꾸 상차리니까 그 밥이 그 밥이고 맛이 없는 거지. 어디 디너쇼 갔는데 오늘 주된 음식이 뭐예요? 김치예요. 누가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치 맨날 나오는 게 저기 뭐야 그 홍어무침 나오고 하다못해 그다음에 뭐 김치찌개 뭐야. 나올 때는 깍두기 그거 나오고 나오잖아. 뭐. 뭐 그러니까. 바꾸는 게 돈가스 나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안 딴 거 좋아요. 파스타나 뭐 하나 뭐라도 주고 말이야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야 제대로 한번 먹었다 이게 되는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안 되는 뭐냐면 거고. 지금 우리가 탄핵 열풍으로 한 번 이기고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선거를. 탄도리들 나올 때는 싹쓸이 하고 그때 이후로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잖아. 아이고 내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패배주에 너무 빠졌어. 우리가 한번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보여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선명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아픔을 상처를 주지 말자고. 이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욕망을 어떻게 뺏어오느냐.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속 표를 줬던 강원, TK, PK 여기도 지금 불만이 존나게 쌓여 있어. 많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구가 가장 그렇지. 그러니까 존나 쌓여 있다니까. 부동의 그 소득 순위 꼴찌 한 20년 계속 1위 했지. 그러니까 뒤에서. 이 지역의 가려운 부분. 그게 나중에 헛공약이더라도 긁어주라고. 아니 새누리당은 헛공- 그냥 안 했어. 그러니까. 헛이 아니라 한 100개 중에 1개든 2개든 3개든 해주면 돼. 그렇지. 그게 해주면 되는 거야. 정치야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면 당신들 부자 될 수 있다. 라든지. 지역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걸로 긁어주라는 얘기야. 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정치의 기본 역할이지. 이제 뜬구름 잡는 뭐 선거구는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얘기 말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새정치를 비판했던 게 서민 지갑론에서 이제 정권 심판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인데 우리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메시지가 늘 바뀌었어요. 큰 메시지는 쭉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던져서 아닌 것 같은데 바뀌면 그 메시지 벌써 잊어버려.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은 메시지를 계속 줘야 이 머릿속에 들어가 오는 거예요. 메시지 인물, 구도, 선거에 딱 3개 아니야? 그런데 메시지를 항상 놓치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유권자한테 각인시키려면 커다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그러니까 준비할 때 메시지를 준비할 때 아젠다를 설정할 때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거 너무 좋은 거다.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 문제 우리 정답 맞출 때도 처음에 정한 거 밀고 나가야지. 자꾸 3번인가 했다가 2번 같기도 하고 이러면 자꾸 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밀어붙여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처음 찍은 게 제일 잘 맞아요. 또 제일 잘 맞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사랑을 하거나 이럴 때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처음엔 눈이 이뻤다. 그 다음에는 내가? 뭐가 이뻤다. 그렇지. 이러면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전문가 안 있네. 돼.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데 이건 당위야 당위. 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나와 결혼을 하면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어떠어떠한 매일 식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행복감을 누려서 자식을 얼마나 어떻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매년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플랜을 제시해야 상대가 동의를 하지 사랑합니다만 계속 얘기하면 장남이 스토커 된다니까. 저 새끼 또 왔네. 이게 야권이죠. 아니 그리고 사랑한다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구체성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너 눈이 이뻐. 이러면 안 돼. 사랑한다는 기본으로 깔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를 갔을 때, 야, 오늘은 사랑하는 너와 오니까 행복해.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 전날에 딴 여자가 왔더라도. 그렇죠. 전문가의 손길이야.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잖아. 하나만 더 첨언하면 예.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뭐 경쟁자가 붙었어. 그러면 있지, 맞지. 그럼 우리는 그런 거지. 야권 통합이 안 되지. 저 새끼 안 돼. 나쁜 새끼야. 이걸로만 가는 거야. 그렇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능력이 없는 남자야. 그렇네. 날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날 봐야 돼. 내가 뭘 갖고 있다. 내가 좋은 게 뭐가 그치. 있다. 그거 필요해야 되는데 저 새끼 나쁜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쟤 만나면 고생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전제 조건은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실질적인 아젠다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젠다가 실용적인 건데 그 실용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실천하는 거를 너랑 살 정도로 이 정도로 할 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큰 메시지는 어렵지 않게 늘 깔리게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에 깔리는 것들은 늘 몸에 와닿게 몸에 따뜻하게 와닿게. 이렇게 해줘야지. 체감할 수 있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야권 분열 얘기했고요. 공천 문제 얘기했고 아젠다, 선거 구호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의 거점이 되는 인물을 끌어들이기. 그러니까 공천이랑 연결되네. 그러니까 야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야권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야권이 하나로 뭉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2012년 뭐 총선, 2012년 대선 그렇게 했는데 못 이겼잖아. 그것처럼 그러면 저쪽에 있는 지역 거점 인물 땡겨오자는 거지. 그러니까 DJ가 DJPT 한 것처럼 노무현이 정몽준이랑 손잡은 것처럼 그 지역 거점이 누가 있는 그걸 좀 끌어올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충청에서 뭐 저쪽 사람이었는데 땡겨온다든가 혹은 뭐 PK 지역에서 영삼미 형한테 직접적으로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새누리당 저거 안 된다. 받던지. 이런 걸 하든가.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것도 선명 그런 건 좀 떠나자고 이기는 걸 생각해서 분명히 강원도에서 뭘 필요하다는 얘기야. 지역 거점 인물들. 예전에 뭐 강재섭이 문재인 지지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총학생회 때 미안해가지고 자기 회장에 다 처먹고 총무부장을 졸라 고생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참고로 저희가 선명야당 얘기하는 거는 선거 기간 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야당이 정치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기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게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선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박 모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인물을 끌어들이게 하려면요 전리품이 있어야 돼.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전리품을 어떻게 줘야 되냐? 이겨야 되거든. 이겨야 전리품을 줄 수가 있어. 그렇지. 지는데 전리품이 어딨어. 그리고 국밥이나 먹고 가세요 이거지. 자, 이겼다. 그렇지. 이겼으면 정말 전리품 나눠 줘야 돼요. 새누리당처럼 내가 지지해주니까 나오는구나 이것처럼. 뭐 도덕적으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걔들은 복무를 하잖아. 그러니까 전리품 나가지고 낙하산 존나 꽂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가네. 그래가지고 한 30년 하자고. 30년 해야지. 30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좀 달라지지. 깨끗한 정치. 그렇지. 그때는 도덕적인 정치 해도 된다. 30년만 그렇게 하면 조금 난 정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손에 똥 좀 묻히자 이 말이야. 그렇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러워져야 그러니까 앞으로 깨끗해진다. 내 아들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좀 더러워지지 뭐 씨발 거.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가 팟캐스트 평생 처하면서 그냥 배기숙제 하면서 에이 씨발. 남을 돈을 처먹다가 재형 대원 씨발 한자리 줘 씨발. 전리품 나눠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명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 여기 이 집하고 친하잖아.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바로 그냥 화나면 바로 질르고 이런 거 좀 해주고 그다음에 또 전술적 차원에서는 남의 칼도 땡겨가지고 우리 요리할 때 쓰고 이 괜찮네 칼 땡겨와갖고 쓰고 어차피 우리 요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듯이 뭐 연합 공천이 되든 어쨌든 될 사람들 좀 모아서 최대한 전력을 극대화시켜서 붙어보자. 야구로 치면 일종의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거 이런 걸만 단일팀으로 해갖고 무조건 색깔 파랗고 빨갛다고 장땡은 아니더라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배들한테 많이 배워왔어요. 정치는 생활이다. 근데 이 메시지를 아직도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지. 전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유권자들한테 네가 이 사람을 뽑는 건 너의 욕망의 근거에서 그렇지. 네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를 접근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그게 안 되면 현실성이 없는 그럼 거예요. 거기서 야 네가 이 사람 뽑는 건 네가 옳아서 그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뽑는 건 너한테 도움이 돼야 돼. 그게 나는 그게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 할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뻥을 많이 쳤단 말이야. 사시사철 데모만 하니까. 사실 뭐 그게 중요하지. 부도덕한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고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 학문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 투쟁의 공동체. 너무 커요 그거는. 떠들었잖아. 그래놓고도 결국 투쟁의 공동체만 했지 생활의 공동체 별로 못해줬어. 학교 식당 밥값 내리고 이런 거 잘 못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떨어진 거야. 차라리 만드는 그걸 계속 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식당 메뉴를 바꿔준다. 그렇지. 그거 해줘서 너희들이 생협을 만들고. 이게 더 중요하죠. 힘내서 나쁜 정권을 물리치는데 우리 기여합시다. 이러면 좀 나오겠지. 결국에 그래서 30년 정도 집권한 다음에 지역을 탈피한 전국 정당이고 뭐고 만들면 그때나 될까 말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때 되면 우리가 이제 노령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팟캐스트.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때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이제 낭만 농객이나 하면 되지. 안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이민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30년 내가 한번 해먹어야지. 30년 뒤에 내가 한번 해먹어야지. 이 새끼 자꾸 자기 욕망을 드러내. 그때 대중이 형은 80대도 했는데 뭘 씨발. 할 수도 대선. 있겠다. 할 수도 있겠다. 해. 뭐 우리 반대 안 해. 네, 그 이재명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재희가 이재명 띄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문재인을 디스한다고. 아니 이 집에서 문재인 디스하는 별로 못 받는다. 아니 그래. 아유.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잖아 그거. 야, 기승전 결이 안 맞잖아, 그건. 안 맞는데. 아니 어차피 이재명 2017에 안 돼. 그리고 뭐 우리가 뭐라고 씨발 우리가 띄운다고 되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내가 보기에는 뭐 이 차원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주 보고 덜 보고 차이. 자주 봤기 때문에 자주 거론되는 게 이재명 시장이고. 알겠어. 그러면 또 혹시 어떻습니까? 남대평가님 그 총선 대선에 또 한국 충고해 줄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건 다 잘근잘근 그렇죠. 이제 다 얘기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뭐, 특별히 우리가 이견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좌고우면하다가, 사면초가 상하에 몰리는. 가다가 옆에서 그냥 폭탄 하나 던져 물타기 들어오면은 또 방어하기 바빠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어쩔 수 없었고, 뭐 이러다가 그냥 날 보내고, 그러면 또 밑에서 지도체제 문제다 그러고 흔들게 하고 막, 그리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정가의 보도처럼 늘 이 모든 것이 미세먼지까지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 공기가 왜 좋겠냐. 에이 씨발. 이런 식의 나오는데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뭐 어째 우린 그렇다. 그러나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게 친노로 불리든 뭐로 불리든 비노로 불리든 상관없다. 우리의 길을 간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못하고 있는 게 난 답답하다는 거고, 또 선거에서도 보면 이건 좀 묘하지만 안보도 마찬가지인 게 역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만, 나도 그 출신이, 단기사병, 방위 출신이긴 하나. 지금 보면, 왜 면제자들이 자꾸 그 공수특전단한테 이기냐 말이야. 안보가 더 잘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군대 가보지도 못하고 총도 개머리판으로 쏘는 그런 그 면제자들이 모인 새끼들한테, 면제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놈들한테 맨날 안보에서 밀리고 말이죠. 민생에서 밀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적극적으로. 안보의 프레임도 우리가 가져와도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래, 승산이 있는 거지. 안보가 가져오면 평화고, 평화가 가져오면 또 그것이 대북과 관계에서 경제 발전과 엄청나게 이득을 가질 수 있고, 대기업들은 그거 알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 해야지. 안보도 아무리 못해도 새누리당보단 잘하겠지. 그렇지. 걔들 총이 어디로 발사되는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거 뭐 군대도 맨날 밑에는 사병들은 구타 아니면은 탈영 이렇게 되지, 장교들은 연약해가 유리병사들이라가 그런지 뭐 물에 빠져가지고 사망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위에 꼭대기들은 방산비리 쳐지르지. 이런 군대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고. 천안 폭침 당하고 노쿠기순 당하고 무인 비행기 청와대 왜 뜨고 이거 다 그냥 보수 정권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씨발 뭐 서해에서 다 격퇴시켰다. 그렇지.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따따따따 비행기. 그러면 누구 비행기 있었지.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선거 이외에 한 주간의 시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또 뭐가 있구나. 많죠.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프대. 돌아와서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아프다고 말씀하셨어. 아프다. 공식적으로 기자단한테, 전 국민한테 나 아파요. 있었어 이런 게? 이런 경우가 느낌이 저도 없었어요. 이거 기밀 유출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가원수가 아프다는 건 구체적 병명을 하나하나씩 까면서 표를 싹싹 끓는 전략을 이 동정심 유발인 거죠. 성공했지. 아프다. 이제 나는 볼 때는 이번에 선거의 여왕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디어 선거 신선의 경지에 일렀다. 예전에는 선거의 여왕 할 때
졸라 약술 많이 해갖고 한 이틀 하면 바로 붕대 감고 나오셨잖아. 그 미라는 좀비처럼 이렇게 다니셨잖아. 근데 이번에는 손끝 하나 안 대고 바로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 선거 신선의 경제 이러는데. 이제는 말만 해도 돼. 그렇지. 그게 뭐냐.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딱 얘기하면서 어디 아프냐. 감기다 뭐다 하나하나 까면서 매일매일 들어온 득표량을 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사진 있었잖아. 만약에 그때 그 남미에서 눈 지그시 감고 네.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나 이걸 생각했다고. 눈 딱 감고 물타기는 잘 되고 있겠지. 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지. 만약에 그래서 표가 있겠지. 좀 안 모였으면 그냥 위 경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좀 더 더, 병력이 많아졌을 그렇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 근데 아픈 건 안 됐어. 응?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 물론 뭐 아프면 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안 아프면 좋지. 야, 조카고 어떻게 그 정도 병은 다 있어. 직장인들. 아니 대통령은 직장 안 다니셨잖아. 아파도 아프다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네. 내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DJ는 맨날 아팠다니까 5년 내내.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데 그래. 안 되지. 이거는 난 이거 선거 때문에 얘기한 거야. 대통령 네, 아팠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악수하는 전략에서 그냥 손끝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간 거야. 선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사면 얘기도 마찬가지야. 선거 때문에 한 건데 난 그렇지. 이걸 보고 야 우리 대통령은 진짜 나쁜 대통령이라 생각한 진짜 거야. 비열하다 이거지. 온통 머리에 선거밖에 없어. 정말 다른 쪽으로는 무능력 이런 무능력이 없는데 그쪽으로만. 그쪽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면 얘기 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스스로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대통령이고 아니면은 밑에서 누가 뭐 십상시 때 누군가 이런 얘기 해줬다 그럼 그러면 그 새끼들이 정말 그 새끼들 다 개새끼들이야. 진짜 잘라야 되는 거야. 받아쓰기 했을 수도 있죠. 아까 형이 뭐 이게 눈 감고 무슨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는데 물타기는 잘 되고 있겠지. 그거 정훈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 미친 새끼야. 아, 나는 뭐 그런 개인적인 측면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럴 나라를 수- 걱정을 하지 그럴 수도 않았을까? 있지 뭐. 물타기는 잘 되고 있겠지. 사면으로 쳐라. 이렇게 다 하니까 사면도- 사면으로 치고. 자 사면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난 김무성화가 약 사 올리고. 대통령이 하는데. 사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대통령이라니까. 아니 지금 성한정이 죽으면서 씨발 사면 얘기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성한정이 사면 내가 받을 때 돈 줬다고 얘기했냐고. 지금 씨발 본질이 뭔데? 본질이 지금 8명 수사인데 성한정이 말한 걸 쑥 들어가고 사면 갖고 아니 이거 사면은요 또 법적 논리로 해갖고 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대통령 고위관에서 했는 거고. 고위관 아니지 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도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내서 처벌도 못해. 이걸 어떻게 수사한단 말이야. 수사도 안 되는 거를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내려가지고 검찰 보고 야 이거 8명 수사하지 말고 이거 수사해야 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황교안이 딱 받아가지고 수사한다 그러고 뭐 하는 짓거리야. 수사도 안 되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렇지. 그게 이제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폭도 하지 않는 양아치 짓을 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버젓이 살아있는 전두환도 있고 이런 천하의 대역죄를 저지른 자들도 멀쩡히 조폭 살아있는데. 새끼들은요, 그래도 그거 나름 말이야. 알량한 의리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발이 개념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옷간에도 뭐 무조건 다 먹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딱 생각했다가 아니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 그렇게 하면 아 성한정이 죽었어? 정치권에 돈을 많이 줬다는데 죽었어? 아 돈 받고 사면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지. 차라리 좋다. 돈 받고 3일에줬다 치자. 치자. 그럼 얘들 논리는 뭐야? 야 니들이 돈 받고 3일에 줘갖고 우리가 돈 받아 처먹었어. 그 얘기잖아. 이거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아 자기들 논리는 그거야. 맞아. 그럼 저번에 이 박사가 말한 대로지 뭐. 서한정 부모한테 가 따져야지. 그렇지. 왜 났어? 아니, 성산문한테 가서 따지라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들이 받아 처먹은 건데 뭘 니들이 3일 해줬으니까 우리가 받아 처먹었다. 그런 말이 어딨냐고. 거의 그런 개념이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성한정을 공천준 씨발 거기 가서 얘기해. 합당한 니들은 뭔데 그러면.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먹어서 문제가 된 것도 니들 탓이다. 그렇지. 그리고 그것의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 노무현 탓이다. 그렇지. 노무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노무현이 제대로 사면 안 했을 수고 처벌을 했으면 우리가 왜 돈을 받겠냐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친노가 잘못했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게 또 그래서 먹힌다는 게 저는 그렇게 어이가 가는 없는 거예요. 아, 어이가 서로. 박정희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먹히지도 않는데. 다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감기부터 해갖고 몸도 아픈 나한테, 이렇게 성한종 가지고 우리한테 힘들게 하면 되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게 다 노무현 탓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우리가 돈 좀 먹은 게 뭐가 잘못됐냐. 사면 내줬기 때문에 돈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똑같은 말 자꾸 하고 있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박대출이가 그런 거 아니야. 박대출이가 대통령이 아픈데 지금 문 대표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진짜 발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 그럼 똑같은 논리. 그 아저씨 누가 그- 아프래? 그 아저씨는 그 정치적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계속 대출 받고 있어.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박지원 의원께서 아, 박의원께서. 홍준표
지사를 아하. 또 응원하는. 안 됐다. 아니 근데 논란이 분분하던데 응원한 거다 비꼰 거다 뭐. 장난치냐 바보냐? 국민들 바보로 걔 조수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이왕구 존나 지랄 됐을 때 우윤구니까 옆에서 같이 우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야, 그 내용 자체는 절대 비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꼰 게 뭐나?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리티브를 지워버렸어. 그렇지. 그럼 벌써 캥기는 게 있는 거지. 그럼 비꼬았어. 왜 지웠어 그거를? 당당했으면 냅둬야 되는데. 냅둬야지.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홍준표가 또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증거. 자기는 성한종이 죽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홍준표 지입으로 명언이 있잖아. 지입으로 뇌물 사건의 80%는 증거가 없다가 지입으로 그랬어. 그래서 증거 없는 박철을 잡아 쳐넣었잖아. 지가 검사할 때 그렇게 잡아 쳐놓고는 지가 당할 때쯤 되니까. 에? 말이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이렇게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한 불륜 이중자 때. 와두테이 방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20페이지에 쭉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이중잣대인지.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성견지명이지. 야, 너 책 존나 잘 판다. 야, 존나 안 팔려. 내가 씨발 이거 뭐 이 작가 수첩. 초판 2,000권 찍었거든? 지금 반도 안 나갔어요. 패를 까네, 패를 까. 반도 안 나갔는데, 또 그러더라고. 이 작가가 책 팔라고 문제입 간다고. 느낌이 씨발. 내 2,000권 다 팔다 치자. 2,000권 다 팔아도 내한테 들어오는 인세 다 까서 내가 솔직히 까서 300만원 들어와요. 1년 만에 처음 썼는데 1년에 300 버는 거야. 내 이것 때문에 씨발 문제를 까? 상식적으로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EJ 200만 청취자 중에 10%는 20만만 사주면 내가 돈 때문에 씨발 말이 되지. 꼴랑 0.1% 사주는데 뭘 우리 더 팬들 벌려고 존나 안 사요 이런 거. 빨갛잖아 소리를 해야지. 그치,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나침박도 그래. 팬들이 말만 그렇지, 뭐, 액션이 없어. 죽겠어, 아니, 그냥. 그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뭐, 우리 어차피 뭐, 자기 할 소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계도 없고 돈 들여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야권 단계를 한 측면에서, 우리 이 작가의 책도 사야 된다. 감사합니다. 뭐, 홍준표에서 왜 이 작가 책을 깜짝 사야 놀라. 된다로 그 언론이 나지. 나와주택의 박치들 때문에. 홍준표를 얘기하면 항상 이 작가 책으로 가요. 그게 코스구나. 드라이브 코스구나. 근데 홍준표에 다시 돌아가면, 왜 이제 이번에 언론에 홍준표하고 이제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 네. 누구지? 우양우. 우병우. 우병우. 그거 우양우잖아, 걔. 우병우하고 홍준표하고 친분이 있다. 네. 친하다. 이런 게 좀 또 언론에 좀 떴어요. 아니 20년 만에만 그건 지 얘기고. 우병우 장인하고 꾹짝꾹짝 뭐 했다. 이게 있었잖아. 근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들 중에,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홍준표 퀴즈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쉽진 않다. 그런데 정말 스타가 되려면, 홍준표 같은 스타 검찰이 되려면 홍준표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제가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준표를 잡으면 잡아. 스타가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어차피 떨똥이다. 이제. 어차피 똘똘이고 박근혜도 홍준표 달려간다 그러면 그렇게 실드 안 쳐줘요. 그렇지. 관심 없지, 뭐. 한 명 정도는 또 꼬리다리 해야 되거든. 그렇지. 한 명 뭐 희생 플라이 쳐야 되고. 그러니까 또 홍준표는 또 그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렇지. 대표적인 자기들도. 홍준표를 딱 치고 그 다음에 하나 사이드로 붙이면 그다음 말을 안 나와요. 자기들도 우리도 이만큼 자기 혁신했다. 각고의 그치. 노를 뼈를 깎는 걸 우리가 홍준표를 치면서 읍참만속했다. 눈물을 머금고 홍준표를 우리가 날렸다. 재보선을 이거거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연금개혁으로 가자. 뭐 이렇게 주장하겠지. 어떻게든 준표는 가겠네요. 그리고 또 성완종 입장에서도 홍준표는 정통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로비에서는 항상 대가나 목표성이 뚜렷한 거고 또 그 사람 성격도 그런데 홍준표한테 좋는 건 내가 볼 때는 뭐 좋게 아주 좋게 해석하면 골고루 이렇게 어떤 실세들한테 친박 실세들한테 주면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자꾸 우니까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이렇게 줬을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내가 좋게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별 부담 없으니까 뭐 어차피 미주류잖아. 29년 미주류 하다가 한 3달 대표하다 다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거니까 이 작가 주장처럼 검찰을 지금 충동질하는 거잖아 우리가. 검찰 여러분, 홍준표를 쳐야만 스타가 될 수 있다. 스타가 될 수 있고 당신도 단기간에 도지사가 2번이나 될 수 있다. 그렇지. 무상도지사가 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바로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길로 가라. 그렇죠. 자, 각 지검의 부장검사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현 교육감이 이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겠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이 선고가 유지가 되면 네. 아웃이지 뭐. 아웃이지.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는데 만장일치. 예. 그게 패착이었죠. 패착이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패착이었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번에 잘못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잘못은 뭐냐면 뭐 사실 확인 안 한 거죠. 사실 확인 안 한 건데 이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왜냐면 뉴스타파 기자가 트윗을 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원래 그 탐사보도 전문이잖아. 네. 그러니까 기자를 믿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사실 확인 안 하고. 근데 그 기자가 오피셜을 떼는 게 아니라 트위터로 날린 아니, 거를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아니 우혹적이를 할 수 있지. 의혹제기까지는 안 한데 확인해야지. 검증 그러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던데 영주권 얘기가 있다던데 그거 좀 해명하시오. 우혹적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런데 네가 말한 건 뭐냐면 이거를 조희연 교육감 직접 말해서 문제가 된 거야. 밑에 예를 들어 밑에 사람들이 보좌관이 캠프에서. 확인해야지. 했으면 아니 캠프에서 했으면 확인 안 해도 됐다니까. 조희연 교육감 아웃 안 돼. 이 사람이 아웃되는 거지. 그렇지. 조희연 교육감 왜 아웃되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나와서 했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나와서 했으면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했던 거.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걸로 몰고 가야 되는데 변호인이 그걸 못했다. 왜? 이게 아웃되면요. 이런 의혹 제기 정도 아웃되면, 박근혜도 지금 아웃돼야 돼. 그럼 그거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 한두 의혹 개. 제기 한두 개 했어, 박근혜가? 한두 개가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있는 300명 국회의원 전부 아웃돼야 돼요. 이 그렇지. 정도 상대방 의혹 제기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그 배심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소위 말하는 비전문가들 해가지고 못 땡겨온 거야. 법리 싸움을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오히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 조희연 교육감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우리가 저 협의를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 나오신다. 예, 그때 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지금 상고를 했어요. 상고를 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1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배심원 전원 일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죠, 당연히. 2심에서 절대 쉽지 않을 거고. 쉽지 않지. 더 문제는 이거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되면서 보수 언론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핵심은 그거지.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지. 그럼 우리 교육 자체가 또 경쟁 교육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또 국정 교과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검찰이 흔들기를 하고 일단 뭐 대법까지 가면 시간 걸리니까 그 시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 실제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흔들어서 아주 그냥 판을 깨고 이게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자사고 문제나 이런 거에서 봐라 뭘 하느냐 이 사람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우리한테 손대냐 해갖고 난동 부리고 언론이 또 나서고 정치 수행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정치권에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다시 프레임을 짜서 봐 이거 직선제 하니까 이런 꼬라지 나는 거 아니야. 좋은 분들 이렇게 호선해서 잘해서 뽑으면 되지. 왜 쓸데없이 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진보 교육감이 많은 이런 판을 깨보자. 갱판을 치자. 그래서 없애버리자.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처음에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 해갖고 지니까 뭐 13군데를 뭐 뺏겼잖아. 뺏기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한 거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꼬투리 잡자. 그 과정에서 나오고 거기서 검찰이 판 짜고 언론이 떠들고 정치권이 다시 이거 직선제 하지 맙시다 이제. 뭐 폐해가 많잖아요. 요렇게 가려는 게 수순이다. 딱 요 그림이고 그 과정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당장 예를 들어 지금 유죄 판결이 났지만 당장 업무가 중지되는 게 아니니까 1년 반 동안 해서 만약에 무죄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깽판 치겠다는 거지. 이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하나 지금 안타까운 게 만일 유죄가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선거비 보전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조희연 교육감 안 그래 돈 없는 사람이거든. 굉장히 클 텐데 그 금액이. 몇십억 되죠. 그렇죠. 상당한 타격이지 그러면. 이거 어쨌든 이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님 오시면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만 한번 좀 짚어봅시다. 이 선거가 너무 과열돼서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런 폭로전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건데 어차피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 해갖고 진영 싸움 할 거면 런닝메이트가 어떠냐 차라리.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지역 단체장이랑. 단체장이랑. 어차피 지역 단체장 선거를 같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색깔을 어차피 정해지니까. 예를 들어 엇박자 나는 게 있잖아. 대표적인 준표형. 준표형이 깽판 치니까 무상급식이 안 된다. 밥 먹으러 학교 오냐. 깽판 치고 하니까 박종훈 교육감이 뭔 소리야 하고 막 싸우고 서로 뭐 쥐뜯고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 전혀 이제 교육행정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바꾸자는 것도 있지. 서울시장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나가면서 조영 교육과 같이 나가는 거야. 그렇죠. 이런 런닝메이트? 그러니까 이제 판 깨기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안전판을 좀 마련하자. 보수 신문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지금 지들이 전국에서 거의 다 져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하면 조금이라도 몇 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TK 생각을 해. 강원에서는 이겨. 그렇지. BK 강원에서 이긴다고. 그렇지. 세견 잡지. 그래갖고 뭔가 이게 좀 괜찮은 것처럼 쓱 갖고 온 거야. 그것도 근데 이 새끼들의 잔머리다. 그것도 꼼수겠지.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수구 진영의 패착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젠다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거. 교육감 쪽을 보고서 오히려 더 뽑을 수도 있지. 교육감 쪽을 미인으라고 지방자치단체장 쪽을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나오고 있는데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 그럴 가지 수도 해석이 되지. 있는데 앵그리 마음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표를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10%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가능한 얘기지. TK, PK 선거하면 그건 더블스가로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그건 그쪽은.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쪽은 뭐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따놓은 당상이지. 걔는 거기라도 그쪽은 먹겠다. 따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먹겠다. 요거 해보니까 너무 피봤다. 울산 뭐 땡기고 몇 개만 그치. 땡기고 다 거기를 가입했으니까. 거기까지 줄 수는 없다. 이럴 바에야. 뭐 그런 꼼수일 수는 있겠네. 근데 이제 그 꼼수를 떠나서 원론으로 와서 이 러닝메이트 제도가 교육행정의 단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조금, 예를 들어 민생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렇죠. 제도로서 장단점이 필요하다라는 네. 부분에서 원론적인 검토는 해볼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그들의 꼼수라고 하더라도 네.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이 박사 말대로 뭐 충북이나 충남이나 이렇게 접전 지역에서는 난 교육감 때문에 뭐 시정치를 지지할 거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안희정 지사가 잘하고 있는데 그럼 교육감도 좋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있고. 거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리하겠지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에 욕망의 정치를 해야 된다. 서울 받고 그치. PK를 뺏기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치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정말 그치, 돌려봐야지. 돌려보고 데이터 뽑아보고. 뭐가 우리한테 유리한가 따지고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긴다고 결론이 나면 우리한테 좋다고 결론이 나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연구소나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따로 전화를 했어. 친한 척하면서 니들이 보기엔 소주 어떠니? 한잔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소스를 빼내고 이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안타깝지. 사실 뭐 선거 막판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다들 궁금해하거든. 다들 그거 받으려고 난리였어. 그렇지. 그럼 뭐 저도 선거 바로 시절 받긴 받았는데 좀 진짜 민주당도 이런데 돈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아끼지. 너무 아끼지 씨발. 너무 아끼지. 그래서 필요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민주정책연구소 예전에 열린정책연구소 이런 데는 다 그냥 마땅히 공천은 못 줬고 미안하고 그냥 정관예우 차원에서 가서 한 1년 쉬다가 오시오. 이런 차원에서 보내니까 온 사람도 의욕 없고 연구하는 박사들은 이 사람들도 의욕이 없죠. 뭐 어차피 저 양반 낙천대 갖고 온 사람, 저 양반 다이대가 온 사람인데 곧 뭐 엔딩 칠 건데 이러니까 또 열심히 안 하고 얘도 연구소 같은 게 핵심이잖아. 막 유승민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가야만 오다가 떨어지면 다 해요. 성공 그 네. 코스잖아. 출세 코스인데 여기는 한직이란 말이지. 그리고 또 실제로 내부 구성을 봐도 요건 좀 다른 측면이지만 물론 학문에 있어서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 애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부유한 집안이야. 유승민 대표적인 그러거든. 유수호 아들이고 다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런 집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다 대부분 미국 유학파야. 미국 유학 가지고 뭐 이렇게 사실 뭐 유학이나 미국 이쪽으로 뭐 문화 예술 뭐 학문 다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쪽은 국내 박사 내지는 유럽 박사가 많단 말이야. 삼민주의 경향이 강한.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신자유주의로 가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고려하는 데서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인적인 투자나 물적인 투자를 대단히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의 부재와 아젠다 부재도 사실 거기서 나온다. 그게 가장 역으로 먹힌 게 그거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당선될 때 네. 그거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빅데이터 기반을 해서 그렇지. 만들었던 빅데이터 엄청나게 했지. 그 만든 소스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이 사람들과 인맥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네.
새누리당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다 이쪽이지. 예,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지. 여기에 네. 돈을 들이면요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금방은 안 나오지. 금방 안 나오는데 언젠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불알 같으면 2군 3군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저 또 1군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뭐 되겠어? 그러고 안 되면 그냥 뭐 영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아주 옛날에 삼성식 야구했는데 삼성이 그걸 바꾸고 체질 개선해서 잘하고 있잖아. 지금 오늘 결국에는 아, 여기 잘못된다. 이거 라이온즈가 이기고 있잖아. 어쨌든 그런 건데 야구를 봐도 그런 거야. 이게 잘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이 작가가 얘기했듯이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해야지 이걸 안 하고 아끼니까 결국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연구와 개발이 중요해요. R&D 투자해라 이 네, 말이네. 그렇습니다. R&D 투자를 해라 정치에서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김영삼 때는 떼꼬장이 가능했다. 지금은 떼꼬장도 없고 투자도 안 하니까 뭐가 나오냐 이거. 아니, 물론 돈이 없으니까 새누리당보다 한 10분의 1, 뭐 20분의 1밖에 아, 물론 없으니까. 돈은 없지. 그런데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어디에 쓰느냐는 거지. 선순위지 선순위. 그렇지. 선순위를 이런 데 잡아달라. 그렇지. 예를 들면 지금 팟캐스트가 전체적으로 다운된 부분도 있고 정치 과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투자를 거의 없단 말이지. 여기도 우리가 뭐 각자 돈 내서 하거나 알아서 벌어서 와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지지와 막 헌사를 보내는데 여기는 그냥 공짜로만 먹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물론 좀 바뀌어서 새정년 같은 경우 뭐 디지털 소통이도 만들고 뭐 팟캐스트 하겠다 하고 하지만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를 해서 자기들도 전략적으로 붙어야지.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자기들이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잖아. 쟤들보다. 근데 여기에도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점이었고 이게 나가면 온오프 정당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열린 알겠습니다. 정당 가야 된다.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강용석 스캔들이 또 터졌어. 또? 또 터졌잖아요. 강용석. 맘 말고? 그 예전에 나왔던 그건 그 얘기가 아니야? 그게 쑥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남편이 이번에 요 타이밍이 그래 다시 나왔어요. 광용석 주장에 의하면 남편이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요 얘기했잖아. 타이밍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고소 취하했다는 거냐? 결국은 뭐 합의나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으로 깠다. 그런데 지가 이게 사실 아니고 명예훼손이면 남편이 걸어야지. 그렇지, 걸어야 돼. 맞고서를 왜 안 하냐. 그렇지. 그리고 저는 강용석이 원래 이제 좀 어디 나가서 이제 자기 내세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강용석 스타일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되게 홍콩 여행 아니야? 예. 그렇지. 추루키끼로 깔 거라고 봐. 그 우리 흔히 얘기한 홍콩 간 거지 뭐. 홍콩 아니, 나 갔잖아. 같으면 추루키끼로 까. 야, 그거 말도, 봐, 간 적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했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나 작년 홍콩 갔는데. 강용석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다가 제가 편집했죠? 네. 한 편집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편집을 내가 왜 했냐. 일단은 뭐. 고소의 아이콘? 뭐 고소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어.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어. 그리고 또, 이 아랫도리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제일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했어요. 이거 YS 아이돌이네, YS 아이돌. 형이 화학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그 얘기는, 아니 뭐 씨발, 가통제도 폐지됐는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지들 둘이 좋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그것까지 씨발 가냐 해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마음속에 사면시켜 드렸잖아. 그러니까 박정희처럼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혹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뭘 여자 편력이 건드리면 그건 다 비판해야 되는 거지. 그건 그렇지, 거의 뭐 그건- 약시 그거는 유인 인식 물어야지. 매매라고 하지. 지들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건 뭐 진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왜? 편집했는데. 근데 왜 하냐? 왜? 타이밍. 타이밍이 아니고 강용석의 변명이 이러면 안 돼. 구차하다. 그렇지. 강용석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하고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로 만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두 번 만나게 다라 그랬어.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 그 너무 찌질하다. 아니 찌질한 게 아니고 씨발 사실관계랑 틀렸으니까 말하는 거야. 사실관계를 밝히면 곤란해지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야죠. 변호인과 의뢰인 관계로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처럼 됐다. 다만 부적절한 건 없었다. 아, 거기까지 얘기했어야 이렇게 된다. 말해야 되는 거지. 변호사 한두 번 만났다면 되나? 난 갑자기 양호영이 생각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한두 번 만났다 하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안 한 거잖아. 충실 안 해가지고 뭐 아웃시켰단 말이야. 아웃 그런 말이 되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해명은 아무도 믿지도 않고 또 많아 또 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이 터지는 것보다는 수습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왕구처럼 수습하는 거야. 아, 이 형처럼.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그 사자 쓴 거 있잖아. 완구 삼천이라고. 바로 엔딩. 야구로 치면 이제 삼구 삼진이 같은 거지. 바로 죽는 건데 이 아저씨 책이 있잖아. 책이 보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책이잖아. 그래서 그 자서전 표지가 영정사진이 된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다. 그래서 자서전을 잘 쓰자. 이 작가도 잘 써야 된다. 수첩하다 수첩에서 뭐든 이 작가의 수첩에서 나오면 가이면 죽는다. 책 제목을 잘 써야 된다. 그 책 영정사진 될 수 있다는 거야. 영정사진 된다. 조심해. 그러니까. 그 수첩에 뭐 나오면 이왕구처럼 해명을 해버렸어. 프레임이 비슷하지. 1구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 들어왔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 1번 그렇지. 부인. 어. 2번.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이 굉장히 버스팅하고. 마음이 졸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한 그 해명에서 코스로 간다. 없어. 그 코스로 간다. 갈 거라고 좀 봐요. 아. 그러니까 이병기처럼 해명을 했어야 돼. 이병기 뭐라 그랬어? 나 구명진화 받았다. 존나 친하다. 많이 만났다. 나만 돈 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근데 이왕구처럼 해명하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뚜껑 딸 수 있다? 누군가 아니 지금 그거 봤다는 사람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왜? 그거 강용석 씨가 더 잘 알겠지. 아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속 버티면, 완구 삼천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찌질하게 계속 목숨을 방송계에서 그렇지. 유지하면서 버틴다 하더라도, 잘 돼도 예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안 나가냐? 왜 님이 계속 나와?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원 착해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이 템이 좋아. 강용석하고 그 경상도 욱하는 기지 좋아. 문제의 여자가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수 모르지. 없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우리가 그 없지. 방을 못 열어봤잖아요. 관심도 예. 없지만 이렇게 변호사가 세자는 관심 있을 수도 있어.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명하면 안 된다는 우리는 뭐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지. 이 작가 오디오 불려서 짜증낸다, 지금. 짜증납니다. 좀 시집. 이 시점에 강용석을 얘기하면 난 특별한 저희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용석 TV랑 꼴 보기 싫어서. 자기가 나올 분량이 줄어든다. 아니 이런 그건 건가? 아니고 강용석이 나와서 계속해서 뭐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돌리면 다 나와. 친노 비판하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 박원순 저격수하고. 박원순 하고. 저격수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깜이 아니네. 에? 그러면서 뭐 일배 인증하고 하잖아. 너무 근데 싫어 그게 그래서. 난 그런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틀면 계속 나오는데 요즘은 어떤 정도냐면 틀다가 A에서 강용석 나와. B 트니까 강용석 나와. C 트니까 강인준이 나오네. 아들이 나오더라고. 와, 님 이 집안이 다 해먹는구나. 우린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들까지 하지 맙시다. 아들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아들까지 얘기하지 채널을 다 선점해서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하더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냥 같은 이거- 방송인으로서 시사 얘기하는데 이게 질투인가? 그냥 조금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콩인가? 아니 딱크게 아니고 땅콩 껍질 속에 좀 연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시사 얘기를 하는데 땅콩 껍질 속에 연가라는 영화가 있었지.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클라라 얘기를 했더라고. 네. 클라라. 클라라 얘기.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네. 슬쩍 얘기했었죠, 저희가. 클라라의 노출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면 방산 비리로 끝나잖아. 그렇죠. 린다긴 나와갖고 내가 왜 님이 얼굴 반반하고 영어 되면 다 되냐 씨. 그래서 막 린다김이 섭섭해 하시더라고. 걔는 감이 아니다. 어디냐고 비교하냐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 민탁이 당신은 뭐 깜이 돼? 아유 나 가짜라가지고 진짜. 어디야? 최종령 어디야? 아유 우리 저 뭐야? 그래? 몰랐어? 우리 로비스트 로비스트 특집. 토를 들어라. 아, 맞네. 포스트를 한번 들어봐라. 아, 맞네. 당신도 깜 아니야. 이 깜이다. 특집 있다, 맞다. 운 좋아가지고 린다 영화도 있네. 아, 양호용이 생각난다니까. 자기가 다 돼가지고 포장하는 기술을 봐. 근데 클라라 문제가 사실은 이 성한종 사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회장 이규태 회장. 이규태 회장 틀었을 때 비디오가 나왔어 비디오. 비디오. 요 비디오가 터지면 그치, 여러 개 나왔잖아. 이 비디오가 터지면 성한종 파을 더 펴질 수 있겠다. 약간. 야, 턴다는 얘기할 때 개새끼야 가운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지 말란 말이야! 연기력 좋아졌어.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비디오에 너무 위험하다. 이규태 회장 이제 소속 회사 연예계 소속사 그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의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찌라시가 다른 출연진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찌라시가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되면 우리가 뭐 김학의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연상을 한 건가? 사실은 이런 거 검찰이 세이브 시켜놓는 거거든. 언제든 쓸 때, 필요할 때 쓴다. 터질 때 이걸 또 쓱 할 수 있어요. 소스로는 뭐 괜찮은 소스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성완종 리스트 것보다 조금 작은 건 터졌을 때 한번 쓱 내밀 수 있겠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여러분 그때 너무 할 필요는 없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이브돼 있는 거다. 세이브돼 있다. 요 패를 언젠가 꺼낼 수도 있겠구나. 한 개만 더 지나가는 시사하면 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 생각 개인적으로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이번에 나왔는데 24세 미만은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저번에 그거. 이 에리사 새누리당 그렇지. 지금 이게 뭐? 아니 우리 법적으로 만 18세야 19세야 술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그거 있지. 조금씩 청소는 무엇법 뭐 등등 다 다른데 18, 19, 2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어쨌든 사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24세가 어떤 기준이야? 25세는 되고 24세는 안 돼? 이게 뭔 기준으로 갖고 온 거야 이게? 그게 이제 뭐 청소년을 뭐 13세부터 24세를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 또 그걸 가지고 또 했다고 주장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에리사 의원이 탁구의 전설 레전드 아니야. 사라예보. 탁구채로 아이유 기대기를 때린 거지. 아니 광고가 떨어져 나갔잖아. 아이유 기대기를 그냥 풀스윙으로 백핸드로 때리나 때린 거지. 그러니까 뭐 법안 발의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이따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심심하면 그걸 그러니까 하겠어. 이거는 사실은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이유나 김연아가 아이유 김연아 때문에 낸 거거든. 아이유가 김연아가 헌법재판소 청구하잖아. 이 100% 이 법안 아웃이야.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되겠냐고. 덕분에. 그런데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에리사 후보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지만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내다니. 아이유와 그러면 김연아 집안이나 저 내구조 DNA 종북이나 뭐 이런 게 있나? 왜 깠지? 같은 여자끼리 왜 깠을까? 덕분에 멸치만 줬댔네. 에휴. 멸치? 자, 또 혹시 뭐 재보선 내서 졌는데 제가 그 지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세월호 관련된 것들 묻힐까봐 그리고 송환종 리스트 묻힐까봐 난 그 두 가지가 제일 걱정됐는데 여당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서 그냥 딴 거야. 그러니까 괜히 묻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졌다고 야당 쪽에서도 뭐 브레이크 걸고 아유 이제 우리 이거 건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태호 형 얘기처럼 그렇게 해갖고 또 우클릭 졌으니까 가서 절을 한번 하고 그러면 족된다는 얘기죠. 존나 세게 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세월호 성환종 잊지 말자. 네. 세공 제공 당신들과 동갑 이민경, 김태형, 이상원, 이준용, 찬우 빠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